영원히 여행하고 싶지만 지구에 불시착해버린 우주선비 윤우의 뚜레뚜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태풍 지나갔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다행히도 피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근데 이후로도 계속 태풍이 슈퍼 태풍들이 온다고 하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좀 홀로 있는 상태라서 이제 전 잘 몰랐는데 드디어 안 건데, 살면서 이제 누군가한테 이렇게 잘 말하고 다녀요. 누군가에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 많이 외로워, 극도로 외로워 라고 말하고 다니거든요. 이 외롭다는 게 그냥 이성 간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저희 처지가 외롭고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소통할 것들도 없고요. 정말 외롭습니다. 극도로 외롭습니다. 그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읽는 책이 있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신영복 선생님 책인데,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감옥에 혼자서, 물론 옆에 같이 수감하는 죄수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처음엔 무기징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이분이 또 약간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시고, 그 안에서도 계속 글을 쓰고 책을 읽으신 분이라 남다른 이제 편지들을 쓰셨고, 그 편지들을 모아서 낸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인데, 오랜만에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참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이걸 제가 좀 리스닝 북이라고 하나요? ASMR 마냥 좀 읽고, 대신 그냥 읽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한 단락 읽고 제 생각 얘기하고, 한 단락 읽고 제 생각 얘기하면서 좀 생각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거는 어디 보자. 제가 읽을 편지는 찾아봤는데, 이제 고성 밑에서 띄우는 글이라고 해서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고성 밑에서 띄우는 글. 고성이 이제 오래된 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여기 계실 때였나봐요. 이때 1969년 1월에서 1970년 9월까지 계셨는데, 그때 쓴 편지들을 모아놨고, 그때 쓴 글 중에 마지막 편지 제목인 고성 밑에서 띄우는 글 부분의 편지 부분 중 일부를 좀 읽으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교도소에서 겪은 상황들이 저의 상황과 너무 같아서 읽으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읽고 제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미래를 창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요 사이 나는 지난 일들을 자주 떠올리고 또 그것들을 미화하는 짓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과거가 가장 찬란하게 미화되는 곳이 아마 감옥일 것입니다. 감옥에는 과거가 각박한 사람이 드뭅니다. 감옥을 견디기 위한 자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 자위는
참혹한 환경에 놓인 생명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운동 그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자위는 물론 엄한 자기 성찰, 자기 비판에 비하면 즉자적이고 감성적인 생명운동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갖는 의미와 필요에 대하여 너무 심하게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저도 군대 있을 때 다들 밖에서 있었던 일 미화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좀 대화의 MSG가 첨가가 되면 부풀어지고 내 중심대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밖에서 내 삶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또 그곳의 폐쇄적인 곳에서 공간이 주는 그 압박감만으로도 뭔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너무 그 안에 상황이 극한이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좀 상상을 넣고 좀 부풀리고 내 자존감을 키우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뭐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운동, 즉자적인 감성적인 생명운동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폐쇄된 공간 안에서 상상력과 각종 보정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을 잃고 사실도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불모의 영토마다 자리 잡고 있는 과거라는 이름의 숲은 실상 한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그늘도 샘물도 기대 앉을 따뜻한 바위도 없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나는 벽 앞에 정좌하여 동공을 나의 내부로 열기로 하였습니다. 내부란 과거와 미래의 중간입니다. 과거를 미화하기도 하고 현재를 자위하기도 하고 미래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색이 머릿속의 관념으로서만 시종하는 것이고 보면 앞뒤도 없고 선우도 없어 전체적으로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내부에 한 그루 나무를 키우려 합니다. 숲이 아님은 물론이고 정정한 상록수가 못됨도 사실입니다. 비록 비옥한 토양도 못되고 거두어줄 손길도 창백합니다. 염천과 폭우, 엄동설안을 어떻게 견뎌나갈지 아직은 걱정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나무는 나의 내부에 심은 나무이지만 언젠가는 나의 가슴을 헤치고 외부를 향하여 가지 뻗어야 할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과거에다 심은 나무이지만 미래를 향하여 뻗어가야 할 나무입니다. 더구나 나는 이 나무에 많은 약속을 해두고 있으며 이 약속을 지킬 열매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위보다는 엄한 자기 성찰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글에서 나는 벽 앞에 정좌하여 동공을 나의 내부로 열기로 하였습니다. 내부란 과거와 미래의 중간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이 내부라는 게 저는 현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바로 과거를 미화하기도 하고 현재를 자위하기도 하고 미래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중간이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건 사실 앞뒤도 없고 선우도 없고 전체적으로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어떤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사실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운다. 숲이 아니고 창백하고 어떻게 견딜지 모르지만 나무를 키운다.
언젠간 외부로 뻗어나갈 나무를 키운다.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기다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는 항상 바뀌고 미래는 모르고 현재는 자위하기 바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저는 뭔가 이런 동공의 나의 내부를 열어서 직시하는 과정이 현재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 축상에서. 그리고 자위 행위 자체를 현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즉자적이고 좀 감성적인 나를 위로하는 것이. 근데 그것들 모두 다 그냥 시간 축상상에 있는 거고, 선생님은 여기서 나무를 키우는 것은 시간과 관련 없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나의 내부 안에 있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 있는 나무가 언젠가는 외부로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고 현재를 자위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걸 어쩌면 멈출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충고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개인의 몫이며 평생의 업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직시하고 함께 안고 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축을 넘어선 공간을 우린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란 나무를 키우는 거죠. 그 나무가 뭐 숲을 전체라고 봤을 때 거기서 점 같은 거겠죠. 숲을 공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나무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 하나고 얘가 외부로 나올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시들어 버릴 수도 있지만 나무를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